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치 테러 막을 신변 보호 TF 만든다. 모방 협박 글도 즉각 추적을 하겠다. 최근 정치인을 상대로 한 피습 사건이 이어지자 경찰이 각 정당과 협의해서 주요 정치인들의 신변 보호 강화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잇따라 발생한 정치 테러와 관련해서 경찰청과 각 정당 간 신변 보호 강화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년 총선과 달리 주요 정치인 전담 신변 보호 등을 조기 가동 중이다. 순찰 활동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기동 순찰대, 형사 기동대를 발족을 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 자체를 눈에 띌 정도로 늘릴 것이다. 비슷한 모방 범죄와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분위기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려고 한다. 아울러 사이버상으로 해당 사건들을 모방하거나 협박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사전에 바로 확인을 해서 즉각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형사처벌 외에 민사소송 책임까지도 묻겠다. 사실 여기 기사에는 주요 정치인들이라고 하는데 300명 국회의원들을 사실상 다 마크하기는 힘들어요. 다 쫓아다니기는 힘들고 공식적인 행사장에 경찰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정도, 그 정도만으로 최근에 자행된 정치 테러 이런 범죄들을 막기는 힘들죠. 이게 의원들 개개인의 일정 소화 중에 이런 일이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순찰만 강화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좀 있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결국에는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주요 정치인들 개개인의 일정 미리 좀 경찰 인력을 배치를 해서 경호를 좀 강화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은데, 이걸 여의도를 계속 순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거를 빌미로 여당 인사들의 신변 보호 그 명목하에 경찰 인력만 불필요하게 증원 배치하는 그런 일이 좀 없기를 바라고, 경찰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 이후 사건 현장을 수습하는 어떤 과정들 석연치 않은 행위들이 많아요. 그걸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 청소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좀 제대로 하는 것,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경찰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이 TF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엉뚱한 일만 벌이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사, 또 낙하산 공천 논란, 출마 준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한동훈 공정 공천을 믿는다. 진짜 믿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특권 정치에 맞설 사람으로 윤희숙 전 의원을 공개 언급을 해서 또다시 사천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윤희숙 전 의원의 당내 경쟁자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공정한 공천을 믿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임종석 윤희숙 구도를 자연스럽게 못을 박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권오현 행정관은 고민하다 글을 올린다. 비대위원장께서 공정하게 공천하실 것을 믿고 전국 부탁에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죠. 또 이런 말도 했네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한 젊은 정치인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고 지역의 현 상황도 파악해서 달성해야 한다. 이하 기사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기득권도 비판을 했고요. 기사 첫 줄부터 근데 저는 실소가 머금어졌어요. 운동권 특권 정치에 맞선다, 이렇게 검찰 특권을 지우려고 운동권 특권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운동권 중에 일부 부패하거나 초심을 잃고 변질된 인사, 그런 인사들이 있다고 해도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운동권이 변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검찰 엘리트 특권, 여기에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운동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해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위원장이 퇴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의 상황을 좀 대비를 해서, 사실 본인도 언제든 당할 수 있죠.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최대한 국회를 자기 사람으로 좀 채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을 건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근원을 좀 벗어나고 싶겠죠. 레임덕이 보통 퇴임 2년 정도, 한 2년 반 정도 남긴 시점에서 이르면 그때부터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다음을 준비하려고 최대한 친윤 쪽 인물은 좀 배제를 하고 싶기는 할 거예요. 그게 정치의 본질이고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내 사람, 나랑 가까운 쪽, 나랑 가까운 인물들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바라는 것이겠지만, 대통령실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툭툭 던지고 한마디씩 하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이 윤희숙 의원 당연히 좋아하진 않는데, 권오현 전 행정관도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해를 하고 수행하라,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치고 필요한 법이 있으면 만들고 그게 본연의 역할입니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도. 다음 기사입니다. 김 여사는 덫에 빠진 피해자다. 사과에서 말 바꾼 이수정. 이수정 교수 오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덫을 놨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 덫을 놨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덫을 놓은 책임이 덫에 빠진 짐승한테 있는지 아니면 덫을 놓은 사냥꾼에게 있는지 하는 것은 한번 국민 여러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부분 자체는 유감이긴 하지만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좀 달라졌다. 처음에는 사과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면 알수록 이게 덫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덫에 빠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정말 기사를 읽기가 힘듭니다. 제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덫에 빠진 피해자다. 피해자가 왜 사과를 하느냐?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판에 자꾸 기웃거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물지도 못하면 지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소신을 지키고 그리고 잘못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할 자신이 없으면 정치판에 아예 기웃거리지도 말아야 돼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발언도 지난번에 이수정 교수가 했던 발언 사실 그렇게 강력한 발언도 아니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경위를 설명을 하고 받은 게 있다면 돌려주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다. 이런 식의 발언이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사과만 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조차도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용납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 이중대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오더를 받은 거예요. 사과라는 표현도 하지 마라. 영부인이 싫어한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윤재옥 약 150분 오찬. 윤재옥, 김건희 논란 논의 안 했다. 인생 문제만 논의를 했다. 오늘 이제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의 초청으로 오찬 2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30분 동안 차담회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대응 등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23일 두 사람이 한 차례 만나긴 했지만 화재 현장에서 만난 만큼 깊은 대화를 위해 이른 시간 두 사람이 또 한 번 회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오늘 오찬은 그간의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대응이나 김경률 비대위원회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찬에 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오찬을 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눠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기사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워딩이 있어요. 강하게 충돌을 하진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최소한 부딪히고 적어도 좀 각을 세우고 이런 정도가 되어야 이렇게 충돌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 비대위원들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들이 사과를 하면 될 일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건 맞다. 이 정도 유한 그런 발언을 했던 건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속된 말로 꼬리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충돌조차도 아니죠. 그리고 지난번에 만난 화재 현장, 정작 대통령은 화재 현장 피해 상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한동훈 위원장의 90도 인사만 받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제가 이 앞전 기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 오더가 내려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 안 하죠. 오찬에서.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는 채널들이 다 있죠. 이미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품백 관련해서는 입을 꾹 닫은 거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사과에 대해서 언급한 인사들도 하나둘 말을 바꾸고 있죠.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생이 최우선이죠. 그런데 부정부패를 제대로 척결을 하지 않고 우리 편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감싸는 것, 이것도 민생을 도탄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재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월요일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